네, 어제 저희가 박이나 경위와 인터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 파출소 소장이 지역 유지와 만나는 자리에 박이나 경위를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혹시 어제 인터뷰는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좀 경찰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좀 분노하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처분 결과라든가, 음, 그다음에 그 갑질 피해자에 대한 뭐 분리조치 방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그 파출소장의 그 CCTV 열람 등 보복행위 등이 좀 보이면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예, 사실 한 20, 30년 전에 예, 저희 선배님들 그 파출소장이나 그 지구대장님이 했던 행태들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2023년도인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파출소장이 있는가에 대한 지금 좀 분노들이 끌어오르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구악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어제 좀 시간이 오늘 뭐 인터뷰는 일단 피해자의 그 좀 승낙을 좀 얻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진정서의 내용,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우리 그 14만 경찰관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다가 올린 글 등을 좀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협에서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지역 80대 지역 유지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뭐 승진을 시켜주네만 이런 일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글쎄 뭐 제가 일단은 그 신상까지는 확인은 안 됐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사무실이라는 그 장소가 사실은 좀 잘못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80대 먹은 노인이 계신 곳이 정식 사무실이 아니고 네. 건물에 CCTV를 보관하는 창고. 네, 창고에 좀 책상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유리창도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4명 정도가 앉으면 뭐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어깨가 다 이렇게 맞닿을 정도의 장소라는 일단 그 정도로 협소한 장소라는 거죠. 거기로 박이나 경위를 불렀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인데 네. 우리 그 박이나 경위가 그 여청수사팀에 있어서 근무를 했었어요. 여성 청소년계에서. 네. 그러면 뭐 그 성추행이라든가 뭐 성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 80노인 먹은 회장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우리 내부망에 보면 그 처음에 찾아갔을 때 손을 잡고 뭐 포옹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 정도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사실 안 된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파출소장도 이 80대 노인이 손잡고 포옹하고 하는 장면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불렀다라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불렀을 때 이제 그 과일 깎으라 그 파출소장 비서 과일 깎아봐라라고 했을 때는 80대 그 노인하고 파출소장 그다음에 그 주민센터장, 주민센터 서무. 그러니까 여자가 3명, 남자가 2명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니, 박경리 보고 과일 깎으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박경리는 그때 이제 정복을 입고 있던 상태였고, 근무복을 입고 있던 상태였고, 여자 2분은 앉아있던 상태였답니다. 거기서 이제 파출소장 비서가 깎아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파출소장 비서가 그랬다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비서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을 했답니다. 아, 비서라고 하면서 그랬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파출소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려야죠, 오히려. 예. 그렇죠. 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직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80대 노인이 뭐 승진시켜줄게 500만 원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인 귀가 잘 안 들리신답니다. 네. 그래서 그 글을 뭐 잘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면 글로다가도 써서 이렇게 하는데 네. 야 500만 원이면 뭐 그 승진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파출소장한테 했고, 네. 그러면서 또 파출소장이 전화를 해서 야 우리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데 너 똑똑하게 생겼고 너무 그 칭찬을 많이 하니까 와서 좀 사진을 좀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그 박경희를 또 불러내고. 그래서 그 사무실하고 파출소와의 거리는 한 15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가깝죠. 어떻게 보면 남자 걸음으로 보면. 그것도 근무 시간에 불러낸 겁니까? 네, 계속 근무 시간에 불러내는 거죠. 하긴 뭐 정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까 근무 시간이었으니까 정복을 입고 있었겠죠. 네네네, 근무복 입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파출소장이 네네. 이거 말고 근무 시간에다 실내 암벽장 가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실내 암벽장을 갔는데 처음부터 가자고 한 게 아니고, 네. 점심 식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네. 점심을 먹고, 네. 어디 좀 들렸다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는 길이니까, 한 2km 정도를 걸어가서 밥을 먹고요. 이제 파출소까지 돌아오는 길이니까 오는데, 그 암벽 등반장을 가서 못 한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여자 신발을 꺼내주면서 신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아,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안이고, 아이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 계속 이제 좀 많아지니까, 이제 그 박경희가 좀 안 좋은 뭐 시선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장이 너 이렇게 근무하면 같이 근무 못 한다. 관리반 교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주 서시름 없이 한 거. 그건 협박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죠. 인사에 대한 그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죠. 이 파출소장이 네. 올해 퇴직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8월 1일 날 공로연수를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게 이제 퇴직하기 전에 뭐 네네, 말은 네네. 연수지만 사실은 쉬는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경고에 그쳤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경고죠. 말 그대로 이제 퇴직하니까 그냥 온전하게 퇴직시켜 주려고 그냥 경고 처분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렇게 볼 좀 소지도 있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서울청 감찰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 경찰청에 그 조사를 요청하겠지만 사실은 그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될 감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그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는 부분들인데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뭐 8월 달에 공론수를 가는데 뭐 징계를 매길 수 있느냐라든가 이거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거는 진짜 온정주의죠, 그게 뭐. 네. 그렇다면 감찰이 그 정도라면 네. 우리 경찰청의 그 감찰부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잠깐 박경희한테 그러니까 질문을 하긴 했는데 박경희가 갑질 신고를 하고 병가를 냈을 때 네. 이 파출소장이 동료들에게 근무 태만에 대한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 네. 파출소 내 CCTV로 근태를 확인했다. 네. 이거 맞는 얘기?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5월 그 중순경에 일단 그 진정서를 제출했고 2주 정도 그 병가 처리를 했는데요. 예. 출근하고 와서 보니까 분리조치라는 게 파출소에서 2시간씩 떨어져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파출소에 있으면 박경희한테 뭐 2층 숙식실에 가 있던가 밖에 나가 있던가. 아니 파출소가 뭐 얼마나 넓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박경희가 만약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시간이 지나서 파출소장이 들어오면 파출소장 들어오니까 박경희가 위로 올라가라. 아이고. 이런 분리 조치를 시켰고요. 그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서 다시 병가를 냈는데 그 병가를 낸 사이에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해보지만 개인정보 처리보호법 18조 25조 위반 같거든요. 목적 네? 이외에 그 CCTV 열람. 예. 그다음에 그 알기로 뭐 그 경찰청 감사관님이 뭐 관리자라서 CCTV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 예.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관 이야기가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파출소장은 관리장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보려면 예. 개인정보 그 관리대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네. 또한 목적이 형사 방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안전, 뭐 화재 예방,
그다음에 뭐 민원인에 대한 뭐 인권 침해한 사실이 있는가 예. 한정돼 있거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러면 관리자라서 볼 수 있다면 예. 그 CCTV를 팀장도 보고 우리 순찰위원도 같이 봤거든요. 예. 자 이거는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파출소장이랑 볼 수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그러면 경찰서장은 경찰서나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총관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내가 보고 싶을 때 본다? 갑질 플러스 지금 위법행위까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위법행위에 저는 보복행위까지도 생기지 않았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그 박경희가 그 감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는데 그렇죠. 그 담당자가 이제 회유를 했다. 어제 저희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작진이 어제 또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담당자 주장이 뭐냐면 회유가 아니었고 진정인의 진정 의사가 무언지 파악하려고 통화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다. 네, 왜냐하면 박경희가 그 내부에서 그 갑질센터에 신고를 하고 예. 그 진정서의 원본은 그 등기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등기 우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있을 수 없고요. 아, 그다음에 네 경찰청 감사관은 감사관은 그 치안감이거든요. 예. 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예.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면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고 진정의 내용도 보지 않고 진정인한테 먼저 전화를 한다? 그렇네요. 통상적이지 않죠. 이거 절차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네, 뭐 본인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이지 않은 게 예. 지금 파출소장이 박경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를 했죠. 예. 감찰에. 예. 그러면 경위까지는 경찰서장이 징계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다시 성동경찰서로 하달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통상적이지 않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면 만약에 박경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 부분은 결국은 성동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 종합해서 네.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볼 때 이 네. 파출소장을 어떻게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상적인 지금 처리로 봤을 때는 갑질 부분에 대해서 좀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경희에 대한 진정은 보복 좀 억울하다 이거죠.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래서 다시 보복이 들어가지 않았나, 보복 협박으로다가 다시 형사 입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형사 입건.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는 윤희근 청장님한테 예. 좀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사실 갑질 사건에 초동 조치의 실패거든요. 네네.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2차 가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동 경찰서장님의 책임, 예. 그다음에 진정 사건을 첩보 사건으로 좀 둔갑시켜서 축소했잖아요. 이걸 처리한 서울경찰청 감찰,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처리법 위반해서 근무 태만으로다가 진정서를 만들어서 이 보복 협박을 한 파출소장, 예. 팀장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현장 경찰관들과 하고 예.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청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게요. 빠른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희근 청장이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저희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었습니다.